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 부동산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성토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의 의원들도 부동산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만든 그런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역풍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입주할 내부를 넣고 가격은 오르고 이제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하는 은퇴하고서 갈 데 없으신 고령자분들, 강남에서 태어나서 산 게 뭐가 죄인가? 4년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은 지금 패닉에 약간 빠져 있는. 아기특가는 악마도 아니고 풍차랑 싸우는 동토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이 토론회 자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매물도 없고 전월세도 없다. 결국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은퇴하고 강남에 사는 게 무슨 죄냐. 강남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강남에서 태어난 게 죄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란 소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요. 4년 계약 얼마 안 남은 청년들도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갈 데 없고 세입자들은 밀려나고 고령자들도 어디론가 집값이 좀 싼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인데요.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했던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가 5,200만 명이잖아요. 네. 집의 수는 1,8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그 집을 갖고 있는 1,800만 가구에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놓는 주택 정책은 그러한 각각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대통령이 주최한 부동산 대토론회라든가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진 대토론회, 말이 토론회지 저는 관제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형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해보니까 시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전 대토론회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같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서울시 주최 부동산 관련 토론회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했던, 청와대에서 주최했던 이 대국민 토론회의 목소리가
실제인지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 뭔가 좀 불협화음을 이루고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느 쪽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런 민심의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어제 서울시가 주최했던 이 부동산 토론회가 열린 같은 날 서울 지역의 민주당 여당 의원들도 부동산 토론회를 똑같이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시 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나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결의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의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서울시 의원들 27명이 모여서요.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협력해서 같이 좀 나아가자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어제 모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주로 지금 지도에서 나오고 있죠. 이 한강벨트 지역도 주로 포함되어 있고 저 위쪽으로 보십시오. 강서, 강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긴급 간담회까지 열고 정부 안에 대해서 수정 건의를 해보자는 논의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 민심에 좀 심상치 않은 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건 부동산 세제,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 그리고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금융이라던가 어떤 공급이라던가 세제 개편이 이게 같이 가야 정말 정부가 원하는 뭐 시장 안정이나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결국 두 마리 토끼 시장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 시수요자를 보호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핀셋 정책 4.7%의 네. 이제 핀셋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20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부과하지 않고 이제 20억, 30억은 오히려 줄어들고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만 이제 세금이 약간 늘어나는 형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제 혼자 사시는 아니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게 뭐 고려장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잠시만요. 지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네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잡아보겠다라고 했던 이번에 발표된 그걸로는 서울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여당 의원들 9명이 모여서 서울시 의원 27명까지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부딪힐 게 아니라 좀 잘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도 정말 잘 해야 되고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오세훈 시장과 상의를 해서 공급도 잘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금융도 잘 보좌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세제까지도 이게 트리오로 해서 같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정말 좀 해달라. 네. 서울시와도 논의를 잘 해달라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을 한 이유는 결국 그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종결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 그렇죠. 정책 제일 중요한 중에 공급이 아직 안 일부잖아요.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름세에 놓여 있고 게다가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 한 지난 5년간 월세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임대업자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으면 전세 매물로 들어갈 임차인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한 채로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돈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월세나 전세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사실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잡겠다고 주장한 것이 아닌데 어쨌건 네네. 정부가 발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추가적인 방책을 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하다, 정상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딴 세계에 살고 있구나,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거론되는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집값 폭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협력하자. 네. 이 말인즉슨 지금의 이 정책적인 기조가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건 전 시사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부동산 정책 중에 한 부분이 세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세제, 공급, 금융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 세제 부분에 있어서 지난 1, 2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가져왔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없이 자꾸 집값은 오르는데 제대로 정상화시켜보자고 한다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포어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이런 어떤 실질적인 논의를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들 사이에서 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기조는 계속 잘못 잡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안 네.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애초에 10월, 15일부터 서울시장 주택시장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쪽에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출발부터 잘못된 거다. 또 이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제 공급 대책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기 위한 중간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조금 더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하나만 짚고 가고 싶은 거 오세훈 시장께서는 유체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유체 이탈이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부터 네.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윤석열 정부도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주택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가격이 오른 것은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정부까지도 국민의힘일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1년이 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알겠습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비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을 알겠습니다. 자기 반성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조차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와 좀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이 대출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진행됨으로써 임차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어 왔습니다. 아직 소득이 높지가 않아서 좀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대출의 도움도 받아서 전세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결국 월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풀어줬던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까다롭게 다 막아놓은 대출 요건 때문에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 하나 볼까요? 자, 긍정 평가가 47.7, 부정이 48.5.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수치 변화에는 의미가 있겠죠. 자, 전주 대비 긍정이 5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요. 네. 대출이 막혀 있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왜 대출을 이렇게 엄격하게 조여내 않느냐죠. 실제로 대출을 감당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주택 파셨죠. 그거 어떻게 팔았습니까? 본인이 매도인 금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대통령같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네. 지금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다 전월세 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네네. 대출을 풀어야 민간에서 공급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차단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